하버드 유명 석학들이 입모아 말하는 한국의 성공 비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일제시대와 전쟁을 거치며 아무것도 없던 땅을 풍요롭게 일구고 눈부신 산업을 만든 저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해외 석학들은 한국인만의 빨리빨리 문화엔 여타 나라 사람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이 숨어 있다고 분석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저는 한국인들이 무섭습니다. 하버드 문화심리학자인 마이클 스톤 교수는 10년간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한국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성장한 것은 물론이고 첨단 분야에서 선진국들을 압도할 만큼 빠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스톤 교수는 이런 경이적인 한국인의 능력을 주목해 연구를 거듭했고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주목했는데요. 사실 빨리빨리 문화는 서양에서 한국인들의 특성을 가리킬 때 보통 거론되는 문화이긴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허둥지둥 무엇이든 빠르게 해치우는 행동을 묘사한 단어죠. 문제는 이 용어가 과거와 오늘날 쓰이는 용도가 조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90년대 해외에서는 한국인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대놓고 빨리빨리라고 언급하면서 경멸의 단어로 사용하곤 했죠. 느긋한 서양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비꼰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평가는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톤 교수는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이 지금의 빛나는 성공을 가져온 결과라고 보았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말하는 빨리빨리는 단순히 모든 일을 급하게 해치우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첩하게 행동하되 완성도는 당연히 챙기면서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잘하도록 권면하는 행동 양식이죠. 하지만 이는 알고 보면 전 세계 한국인들만 갖고 있는 특이한 행동 양식이기도 합니다. 보통 속도를 챙기면 완성도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완성도를 챙기면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속도에만 집착하다가 퀄리티를 잃어버린 중국의 사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깨부순 국가입니다. 빠르게 행동하면서도 동시에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해낸 거죠. 실제로 한국인들이 일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물론 완성도 면에서도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를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사회입니다. 사실 해외에서 공무원 집단은 철밥통에 느린 행정 처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일을 처리하려면 연 단위를 각오할 정도로 느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K행정이라고 따로 별칭을 붙여도 될 만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것은 물론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요. 심지어 공무원 도움 없이 서류를 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증 절차도 그리 많지 않아 필요한 서류를 한두 시간 내에 모두 뗄 수 있는 한국의 속도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증명서 하나 떼려면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을 들이는 건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죠. 누구보다도 빠른 택배 시스템 역시 한국의 빨리빨리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를 가로지르며 저녁에 주문한 물건을 다음날 새벽에 받을 수 있는 곳은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한국만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문화가 결합해서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자기 택배가 아니면 모른 척하는 문화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남을 배려하고 빠른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극한으로 발휘된 결과가 바로 택배 문화인 것이죠. 게다가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특징은 호출배를 탑재한 식당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시스템이기에 해외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시스템인데요. 보통 해외에서는 주문한 물건이 나오면 점원이 고객을 직접 부르거나 물건을 가져다 주는 등 사람의 손을 타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빨리빨리의 문화를 몸으로 체화한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는 비효율적인 일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개발된 것이 바로 호출벨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진동벨 역시 한번 맛을 보면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일일이 육성으로 부를 필요 없이 진동벨을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나오면 울리는 진동벨을 지참하고 물건을 받아오면 되기에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가능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 저변에 깔려있는 빨리빨리 정신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올리버 스톤 교수는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이 가장 무섭게 발휘된 곳은 다름 아닌 첨단 분야라고 분석했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것은 바로 첨단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 뛰어든 시점, 기술력의 부족으로 번번이 수주 고배에 마신 적이 있는데요. 상품을 만들어도 제대로 팔리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서양 국가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의심 역시 계속 따라다녔죠. 이를 탈피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물건을 생산한 것은 삼성의 역할이 큽니다.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한 이후 모든 것을 최고 수준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한 뒤 질적 및 양적 변화가 이뤄졌죠. 그 덕분에 한국 가전과 첨단 제품들은 그 수준을 인정받고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제품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삼성 스마트폰도 아이폰을 따라 그토록 고집하던 폴더폰 개발을 접고 바로 스마트폰 개발에 뛰어들면서 빠른 변화에 몸을 맡겼는데요. 보통 서양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은 이런 변화를 읽고도 몸집이 크고 둔하기에 바꾸려는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달랐습니다. 시장 흐름을 읽고 발빠르게 움직였죠. 이건 한국에 빨리빨리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 애플에 이어 삼성 스마트폰은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며 첨단 산업의 리딩 그룹이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로봇 분야에서도 한국은 발빠르게 투자를 하는 등 규제나 혁신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물론이고 첨단 영역에서도 한국인의 능력은 무서운 변화를 이끌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올리버 스톤 교수는 한국인들의 특성은 미래 문명의 특성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첨단 연구시설을 이곳에 투자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일이라면서 말이죠. 미래학자이자 여러 사회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인 엘빈 토플러 교수 역시 한국의 성장을 눈여겨보고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국가 될 것임을 전망했는데요. 2000년대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온 그는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낙후된 시설로 가득 찬 공간을 볼 것이라 기대했던 토플러 교수는 너무나도 발전된 도시, 깨끗하게 관리된 공원과 질서 있는 모습, 게다가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서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직 한국인만이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칭찬하며 빨리빨리 문화가 이룩한 좋은 면을 한국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답했죠. 국난이 있을 때마다 무섭게 단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운 과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해치우는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까지도 어려운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한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